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조금씩 줄어든다. 어린 시절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던 새로운 사람들도 각자의 삶을 향하여 나를 떠나간다. 내 평생의 행복이었던 자식들도 독립하고 생일이나 명절같이 특별한 날에나 함께할 뿐이다. 직장에서 동고동락했던 동료들도 자기 살 길을 찾아 하나둘씩 떠나고 새로운 직원들이 입사해도 가까워진다는 건 쉽지 않다. 이제 세월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보다 알고 지냈던 사람과의 헤어짐의 빈도가 더 늘어난다. 어느덧 나의 지인은 가족을 제외하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나는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도 한다. 각박해진 세상에서 누군가와 친구라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매번 조심스럽다. 아들러는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다양한 조언을 건넸다. 인정욕구와 과제의 분리, 그리고 열등감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사람들로 둘러싸인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을 세웠다. 아들러는 인간관계가 인생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말한다.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도 혼자 자유롭게 살아간다. 맛집을 찾아서 온전하게 맛을 즐기고 혼자 여행을 다니다가 우연하게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가끔 따가울 때도 있지만 혼자 다니는 일에 익숙해지니 이제 신경 쓰지 않는다. 혼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굳이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 평생을 혼자여도 괜찮은 걸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어울리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을 때가 있었다.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폭언으로 상처를 받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도 있다. 사실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타인으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적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중심에는 인정욕구가 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타인에 대한 인정욕구가 강할수록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민감해진다고 한다. 타인이 결정하는 나에 대한 평가에 따라 내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갈망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누군가의 비난과 평가에 인생이 휘둘리기도 한다. 그것이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결국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더 집중하게 된다. 그렇게 내 삶이 점점 누군가의 비난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혼자이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롭다. 아들러는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과제의 분리라고 표현하며 나와 타인을 분리하는 의미로 설명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는 타인만의 고유한 과제이고 나는 내 인생의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타인의 평가는 그저 그 사람의 평가일 뿐이다. 내가 친구도 가족도 없이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때 주변 사람들은 내가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한 무수한 평가들을 내릴 것이다. 인성에 대한 평가들도 서슴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타인의 평가는 그 사람의 고유한 과제일 뿐 나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나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나만의 과제에만 집중하면 된다. 타인이 나에게 보내는 평가를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과제라고 분리해버리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을 가꾸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나만의 과제이다. 그리고 나의 몸을 보고 타인이 평가하는 것은
타인의 과제가 된다. 중요한 사실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만족한 몸을 타인이 깎아내린다고 해도 내 몸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전혀 관리하지 않은 내 몸을 보고 타인이 멋지다고 칭찬을 해도 내 몸이 멋지게 변하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타인의 주관적 평가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매일 최선을 다해 나의 과제에 대해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처음부터 타인의 인정은 필요 없었으며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스스로에 대한 따뜻한 인정이었다. 아들러는 타인과 나의 과제를 분리하면서 타인으로부터의 영향을 줄이고 온전하게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리를 두고 나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분리하는 것이 타인에게 벽을 치거나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라는 뜻은 아니다. 혼자서도 잘 산다고 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차갑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내가 스스로를 아끼듯이 나도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잘 돌보고 배려하면서 나의 인생 목표를 달성해 나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안정적이게 된다. 그러면서 타인의 목표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혼자라는 의미는 주변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이 독수공방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인과 같이 사회에서 벗어나 세상과 단절되어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라는 의미도 아니다. 혼자라는 진정한 의미는 내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상태를 뜻한다. 억지로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갑자기 혼자가 되더라도 받아들이고 잘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설사 혼자가 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남들과 거리를 둔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되 가족을 포함한 모든 타인은 나와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개념에 가깝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내 기준을 상대방에게 맞추지 않고 자유로워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특정한 관계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 사회가 만들어내고 발전시킨 인간관계 관련한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없어서 무조건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친구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친구와 나눈 깊은 얘기들이 퍼지고 말실수로 친구 관계에 갈등이 생긴다. 많은 친구들의 마음을 돌보는데 시간을 모두 사용하여 정작 나를 돌볼 시간도 없다. 어쩌면 친구가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더 다양한 형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즐거워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이다. 나만의 기준이 무엇이고 내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할수록 분명하게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할지 알 수 있게 된다. 혼자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더라도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 남들이 원하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되고 싶은 모습을 추구하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나만의 기준을 잘 세우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잠시 혼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잘 대응하면 한 뼘 더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새로운 관계에서 행복을 얻으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알면 그에 맞춰서 삶을 선택하기 쉬워진다. 그렇게 혼자여도 사람들과 함께여도 어떤 상황에도 행복한 나를 만들어 나가면 된다. 이것이 바로 아들러가 강조하는 어른의 삶이다.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와 인정 욕구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생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숙제다. 그리고 이 숙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은 매우 달라진다. 숙제에 대한 대응 방식에는 어른의 방식과 아이의 방식이 있다. 인간은 세상에 혼자 오고 삶을 살다가
혼자 세상을 떠난다. 삶과 죽음 사이의 수많은 관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사라진다. 세상에 나오는 순간 부모님과 첫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인생이 시작된다. 유년 시절에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된다. 의존하는 건 아이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누군가 나를 보살펴주는지 보살펴주지 않는지가 주된 관심사다. 아이는 울음으로 기저귀가 젖었거나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린다. 때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어른들이 자신을 돌보게 한다. 이 시기에 아이는 웃거나 울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 그렇게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터득한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부모님에게 의존했던 것들로부터 하나씩 독립하게 된다. 스스로 해결하기 시작한 것들이 늘어나면서 경험이 쌓이고 어른이 되면서 혼자 결정하고 행동한다. 그렇게 더 이상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이 된다. 어른의 의미는 의지할 누군가를 찾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여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왜곡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해결하기 위하여 홀로 서고자 한다.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한다는 의미는 독립된 어른으로 키워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곁에 없어도 어른이 되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한다. 하지만 몸은 다 자라서 어른이 되었지만 무슨 일이든 외부에 의존하는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삶의 많은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지만 부모님을 대신하여 의존할 대상을 찾게 된다. 결혼한 배우자에게 부모님께 받았던 보살핌의 역할을 원하기도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엄마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살펴주는 것을 원한다.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아빠가 보여주었던 모습들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의 끝에는 싸움과 갈등만 남게 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대상에게 과도하게 내가 원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그 기대는 항상 좌절되기 때문이다. 또는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게임, 술, 도박 등이 있다. 물론 어른이 되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의존성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다른 것에 집착하고 의존하게 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다. 홀로 설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한 행동들은 선택과 책임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어른에게는 선택의 자유와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동시에 생긴다. 의존한다는 것은 나의 선택권을 다른 무언가에게 넘긴다는 의미가 된다. 유아기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성장하면서는 선택의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성인이 되면 삶의 선택권을 내가 완전히 가져야 한다. 하지만 어른 아이가 문제다.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의존적인 아이의 습관이 강하게 남아있는 어른을 어른 아이라고 부른다. 어른 아이에게 있어 선택과 책임의 문제는 매우 버겁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홀로 서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된다. 그래서 스스로 해야 하는 선택을 외부에 미루고 싶어 한다. 어른 아이는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에는 스스로가 너무 나약하고 무능력하다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직면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루게 되는 것이다. 아이 입장에서 주변의 성인들은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들이다. 아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부모님은 스스로 해낼 수 있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주변의 어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직접 하기 어려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미루게 된다. 어른 아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에 다른 누군가에게 밀어서 해결하는 방법만 찾는다. 선택과 책임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체성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되고 확고한 정체성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 중요한 것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매일 하루 한 번 글을 써보겠다고 선택하여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면 나는 작가가 될 수 있다. 직장에서 주어진 선택의 권한을 행사하고 팀원들을 잘 이끄는 경험들이 쌓이면 나에게는 리더라는 정체성이 주어진다. 단순히 직이나 직책상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확고한 생각이 있는 진정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부모로서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에 책임을 다하고 아이의 교육과 양육에 헌신했을 때 내 스스로 부모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정체성은 내가 어떤 일을 잘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는 선택의 순간에 도망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다. 반대로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나라는 존재감이 사라진다. 내가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쉽게 한다. 더 이상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나만의 정체성을 갖기 어려워진다. 홀로서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주도적인 선택이 중요한 다른 이유는 삶에서의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선택하고 결과의 책임을 지고 나면 또 다른 선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선택을 회피한다는 것은 한두 번의 도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삶에서 무수히 많은 선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미루고 회피해야 한다. 계속해서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끝없이 도망치는 삶이 된다. 결국 피곤하고 힘든 삶이 될 것이다. 물론 나의 선택이 항상 좋은 결과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는 것이 수월하다. 그러나 내가 타인에게 선택을 미루었고 결과가 나쁘다면 다른 사람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 떠넘기게 될 것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혼자 지내는 것이 오로지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더 자유로워진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하든 외로울 수도 있고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선택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선택이 실패했다면 다음 선택을 더 잘하면 된다.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은 이미 높아졌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들과는 스스로 선택하여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선택과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도 또는 실패해도 인생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나만의 확고한 정체성을 갖게 되어서 주변 환경에 덜 흔들리게 된다. 그렇게 삶에서 굳건하게 홀로 설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조금씩 줄어든다. 어린 시절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던 새로운 사람들도 각자의 삶을 향하여 나를 떠나간다. 내 평생의 행복이었던 자식들도 독립하고 생일이나 명절같이 특별한 날에나 함께할 뿐이다. 직장에서 동고동락했던 동료들도 자기 살 길을 찾아 하나둘씩 떠나고 새로운 직원들이 입사해도 가까워진다는 건 쉽지 않다. 이제 세월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보다 알고 지냈던 사람과의 헤어짐의 빈도가 더 늘어난다. 어느덧 나의 지인은 가족을 제외하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나는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도 한다. 각박해진 세상에서 누군가와 친구라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매번 조심스럽다. 아들러는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다양한 조언을 건넸다. 인정욕구와 과제의 분리, 그리고 열등감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사람들로 둘러싸인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을 세웠다. 아들러는 인간관계가 인생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말한다.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도 혼자 자유롭게 살아간다. 맛집을 찾아서 온전하게 맛을 즐기고 혼자 여행을 다니다가
우연하게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가끔 따가울 때도 있지만 혼자 다니는 일에 익숙해지니 이제 신경 쓰지 않는다. 혼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굳이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 평생을 혼자여도 괜찮은 걸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어울리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을 때가 있었다.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폭언으로 상처를 받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도 있다. 사실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타인으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적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중심에는 인정욕구가 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타인에 대한 인정욕구가 강할수록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민감해진다고 한다. 타인이 결정하는 나에 대한 평가에 따라 내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갈망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누군가의 비난과 평가에 인생이 휘둘리기도 한다. 그것이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결국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더 집중하게 된다. 그렇게 내 삶이 점점 누군가의 비난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혼자이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롭다. 아들러는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과제의 분리라고 표현하며 나와 타인을 분리하는 의미로 설명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는 타인만의 고유한 과제이고 나는 내 인생의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타인의 평가는 그저 그 사람의 평가일 뿐이다. 내가 친구도 가족도 없이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때 주변 사람들은 내가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한 무수한 평가들을 내릴 것이다. 인성에 대한 평가들도 서슴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타인의 평가는 그 사람의 고유한 과제일 뿐 나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나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나만의 과제에만 집중하면 된다. 타인이 나에게 보내는 평가를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과제라고 분리해버리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을 가꾸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나만의 과제이다. 그리고 나의 몸을 보고 타인이 평가하는 것은 타인의 과제가 된다. 중요한 사실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만족한 몸을 타인이 깎아내린다고 해도 내 몸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전혀 관리하지 않은 내 몸을 보고 타인이 멋지다고 칭찬을 해도 내 몸이 멋지게 변하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타인의 주관적 평가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매일 최선을 다해 나의 과제에 대해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처음부터 타인의 인정은 필요 없었으며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스스로에 대한 따뜻한 인정이었다. 아들러는 타인과 나의 과제를 분리하면서 타인으로부터의 영향을 줄이고 온전하게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리를 두고 나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분리하는 것이 타인에게 벽을 치거나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라는 뜻은 아니다. 혼자서도 잘 산다고 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차갑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내가 스스로를 아끼듯이 나도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잘 돌보고 배려하면서 나의 인생 목표를 달성해 나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안정적이게 된다. 그러면서 타인의 목표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혼자라는 의미는 주변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이 독수 공방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인과 같이 사회에서 벗어나 세상과 단절되어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라는 의미도 아니다. 혼자라는 진정한 의미는 내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상태를 뜻한다.
억지로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갑자기 혼자가 되더라도 받아들이고 잘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설사 혼자가 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남들과 거리를 둔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되 가족을 포함한 모든 타인은 나와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개념에 가깝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내 기준을 상대방에게 맞추지 않고 자유로워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특정한 관계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 사회가 만들어내고 발전시킨 인간관계 관련한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없어서 무조건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친구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친구와 나눈 깊은 얘기들이 퍼지고 말실수로 친구 관계에 갈등이 생긴다. 많은 친구들의 마음을 돌보는데 시간을 모두 사용하여 정작 나를 돌볼 시간도 없다. 어쩌면 친구가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더 다양한 형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즐거워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이다. 나만의 기준이 무엇이고 내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할수록 분명하게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할지 알 수 있게 된다. 혼자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더라도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 남들이 원하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되고 싶은 모습을 추구하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나만의 기준을 잘 세우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잠시 혼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잘 대응하면 한 뼘 더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새로운 관계에서 행복을 얻으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알면 그에 맞춰서 삶을 선택하기 쉬워진다. 그렇게 혼자여도 사람들과 함께여도 어떤 상황에도 행복한 나를 만들어 나가면 된다. 이것이 바로 아들러가 강조하는 어른의 삶이다.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와 인정 욕구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생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숙제다. 그리고 이 숙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은 매우 달라진다. 숙제에 대한 대응 방식에는 어른의 방식과 아이의 방식이 있다. 인간은 세상에 혼자 오고 삶을 살다가 혼자 세상을 떠난다. 삶과 죽음 사이의 수많은 관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사라진다. 세상에 나오는 순간 부모님과 첫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인생이 시작된다. 유년 시절에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된다. 의존하는 건 아이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누군가 나를 보살펴주는지 보살펴주지 않는지가 주된 관심사다. 아이는 울음으로 기저귀가 젖었거나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린다. 때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어른들이 자신을 돌보게 한다. 이 시기에 아이는 웃거나 울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 그렇게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터득한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부모님에게 의존했던 것들로부터 하나씩 독립하게 된다. 스스로 해결하기 시작한 것들이 늘어나면서 경험이 쌓이고 어른이 되면서 혼자 결정하고 행동한다. 그렇게 더 이상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이 된다. 어른의 의미는 의지할 누군가를 찾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여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왜곡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해결하기 위하여 홀로 서고자 한다.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한다는 의미는 독립된 어른으로 키워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곁에 없어도 어른이 되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한다. 하지만
몸은 다 자라서 어른이 되었지만 무슨 일이든 외부에 의존하는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삶의 많은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지만 부모님을 대신하여 의존할 대상을 찾게 된다. 결혼한 배우자에게 부모님께 받았던 보살핌의 역할을 원하기도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엄마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살펴주는 것을 원한다.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아빠가 보여주었던 모습들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의 끝에는 싸움과 갈등만 남게 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대상에게 과도하게 내가 원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그 기대는 항상 좌절되기 때문이다. 또는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게임, 술, 도박 등이 있다. 물론 어른이 되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의존성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다른 것에 집착하고 의존하게 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다. 홀로 설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한 행동들은 선택과 책임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어른에게는 선택의 자유와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동시에 생긴다. 의존한다는 것은 나의 선택권을 다른 무언가에게 넘긴다는 의미가 된다. 유아기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성장하면서는 선택의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성인이 되면 삶의 선택권을 내가 완전히 가져야 한다. 하지만 어른 아이가 문제다.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의존적인 아이의 습관이 강하게 남아있는 어른을 어른 아이라고 부른다. 어른 아이에게 있어 선택과 책임의 문제는 매우 버겁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홀로 서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된다. 그래서 스스로 해야 하는 선택을 외부에 미루고 싶어 한다. 어른 아이는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에는 스스로가 너무 나약하고 무능력하다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직면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루게 되는 것이다. 아이 입장에서 주변의 성인들은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들이다. 아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부모님은 스스로 해낼 수 있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주변의 어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직접 하기 어려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미루게 된다. 어른 아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에 다른 누군가에게 밀어서 해결하는 방법만 찾는다. 선택과 책임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체성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되고 확고한 정체성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 중요한 것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매일 하루 한 번 글을 써보겠다고 선택하여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면 나는 작가가 될 수 있다. 직장에서 주어진 선택의 권한을 행사하고 팀원들을 잘 이끄는 경험들이 쌓이면 나에게는 리더라는 정체성이 주어진다. 단순히 직이나 직책상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확고한 생각이 있는 진정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부모로서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에 책임을 다하고 아이의 교육과 양육에 헌신했을 때 내 스스로 부모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정체성은 내가 어떤 일을 잘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는 선택의 순간에 도망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다. 반대로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나라는 존재감이 사라진다. 내가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쉽게 한다. 더 이상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나만의 정체성을 갖기 어려워진다. 홀로서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주도적인 선택이 중요한 다른 이유는 삶에서의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선택하고 결과의 책임을 지고 나면 또 다른 선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선택을 회피한다는 것은 한두 번의 도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삶에서 무수히 많은 선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미루고 회피해야 한다. 계속해서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끝없이 도망치는 삶이 된다. 결국 피곤하고 힘든 삶이 될 것이다. 물론
나의 선택이 항상 좋은 결과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는 것이 수월하다. 그러나 내가 타인에게 선택을 미루었고 결과가 나쁘다면 다른 사람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 떠넘기게 될 것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혼자 지내는 것이 오로지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더 자유로워진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하든 외로울 수도 있고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선택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선택이 실패했다면 다음 선택을 더 잘하면 된다.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은 이미 높아졌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들과는 스스로 선택하여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선택과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도 또는 실패해도 인생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나만의 확고한 정체성을 갖게 되어서 주변 환경에 덜 흔들리게 된다. 그렇게 삶에서 굳건하게 홀로 설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다.